자, 이번에는 불편한 건강 고민을 사연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있으신데요.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과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주부입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져서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고 움직일 때마다 뻑뻑하고요. 계단을 오르내릴 때는 안전봉을 잡고 한 발씩 보행하고 있습니다. 또 아침 저녁으로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 주먹이 안 쥐어지고 열도 납니다. 그러다 보니 물건을 꽉 잡지 못해 떨어뜨리거나 병뚜껑을 따는 것도 힘드네요. 진통소염제를 먹고 간혹 뼈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을 달래고 있는데 무릎의 경우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지 않고 닳아진 연골을 재생할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화 상담에서도 관절염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사연 주신 시청자님 증상을 보면요. 50대 여성분이신데 무릎과 손가락 쪽에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으십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서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고요. 손가락 마디가 붓고 뻣뻣해서 생활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진통소염제를 복용하고 계신데요. 뚜렷한 차도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퇴행성 관절염 원인과 이런 발생 빈도 같은 게 궁금한데요. 안성훈 원장님 어떤가요? 네, 저희가 그 병명에 퇴행성이라고 이제 붙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노화 과정 속에서 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질환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들 우리 몸에 뭐 손가락이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또는 발목이나 허리 같이 다양한 관절의 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일단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 염증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쑤실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부을 수가 있고 부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벌겋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를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데 그 보고에 의하면 60세 이후의 대상들 중에 약 80% 정도가 퇴행성 관절염으로 통증을 호소를 하거나 또는 검사상 퇴행성 관절염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이 있고요. 또 관절이 뻑뻑해지면서 운동 범위에 어떤 제한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이란 건 사실은 뭐 부드러워야 어떤 동작을 취하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관절에 구축이 발생하면서 관절 운동이 제한이 되고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쑤시고 또 심한 경우에는 손가락 같은 경우에 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일 많이 하신 분들 손가락이 이렇게 퉁그러져 나오는 그런 관절의 변형까지 나타나는 병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아까 전화 상담을 진행할 때 송환기 원장님께서 퇴행성 관절염이냐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가 뭔지 궁금한데요. 유한철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염증이라는 차원에서는 똑같습니다. 류마라는 뜻이 원래는 잘 알지 못한다. 아토피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잘 모르겠다라는 뜻처럼 류마라는 말도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을 둘을 비교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첫 번째 류마티스 관절염은 조금 전에 우리 안상월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노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노화를 막을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왔다고 하면 일단 노화와 관련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은 이 노화와 관계가 없이 이 혈액 속에 있는 류마티스 인자가 포지티브이면 그렇게 이제 류마티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류마티스하고 퇴행성 관절염을 두 개 비교를 할 때 아주 비교적으로 아주 가장 특징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문제가 퇴행성 관절염은 외과적 질환이라는 것이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내과적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원을 찾아왔을 때도 이게 내과적으로 치료를 할 것인가 외과적 치료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 한의원에는 아쉽게도 류마티스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혈액 분석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1차적으로는 양방병원을 다녀온 다음에 류마티스 판정을 받고 이제 한의원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그렇게 해서 류마티스인지 이 퇴행성인지를 두 개를 구분을 해서 한의사들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와 퇴행성 관절염의 두 번째는 보통 공통점을 말씀드리면
보통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남성들보다는 아무래도 그 근육 연조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한 건 사실이고요. 또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공통적으로는 여성들한테 많이 온다는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현재까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영구 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반기를 드실 것 같은데 양방이나 한방이나 특히 이제 류마티스 같은 경우가 더 난치에 속하는데 이런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은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나이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역행해서 치료할 수가 없는 것이고 류마티스도 역시 아직도 원인 불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난치에 속해서 양방이나 한방이나 뭐 어떤 치료약을 쓰기는 하지만 통증이나 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고 또 그냥 보존적 치료, 그냥 단지 그 통증을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정도, 그 정도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현재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해보면은 외과적 질환이냐, 내과적 질환이냐, 혹은 노화와 관련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차이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사연 주신 시청자님처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상담, 전화 상담을 참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관절염, 특히나 퇴행성 관절염의 경우에는 한방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일단 보존적인 치료가 가장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유영구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이제 유한철 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퇴행성 관절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퇴행성은 말 그대로 퇴행성이고 많이 쓰는 부위에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반드시 대칭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이 그랬으면 오른쪽도 오는 거고 아침에 조조 강직감이 한 30분 이상 오는 게 그런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심해지면 이제 관절 변형이 오는데 좀 더 이게 다는 아니지만은 좀 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손을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 말단 같은 경우는 대개 퇴행성은 이 말단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위에 부분은 류마티스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한방 치료법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조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치료법은 저는 약물입니다. 일반 초목은 이 깊게 안 들어가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결합 조직의 병이기 때문에 안쪽으로 깊숙이 병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초목으로는 절대 이거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기 같은 경우는 일반 초목을 써야 되지만 조금 더 진행이 됐을 경우는 등류, 예를 들면 덩쿨 종류의 약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계열등이라든가 인동등 같은 경우.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해졌을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성 약제를 써야지만이 만족할 만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백강잠이라든지 전충, 오공, 진화 같은 경우 이런 약제를 써야지만이 치료가 되는 경우는 저는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치료 자체도 침이라든가 지금 치료 방법 자체가 워낙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자체가 치료가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치료 도구를 상당히 다양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 모든 병은 저는 구조적인 변화로 인해서 온다고 보거든요. 몸이 기울어졌을 때 집이 무너질 때는 반드시 옆으로 기울어서 무너지거든요. 이거를 바로 잡은 후에 그다음에 기능적인 오장육부의 기능이라든가 이걸 잡아줘야지 만족할 만한 치료 효과가 나온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절염 중에서 좀 음식하고 많이 관계되는 게 이 통풍성 관절염인데 되게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맥주 드시면서 안주로 동물성 약재라든지 해산물 청어라든지 고등어 이런 거를 많이 드셔가지고 그건 단백질이잖아요. 전부 다 그런 음식 자체가 이 단백질이 되면서 노폐물적 뇨산 쪽이 생기는데 뇨산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배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통풍을 치료를 할 때 이 관리를 해서 주로 배출 쪽에 관심을 두는데 주로 이제 이 해독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간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실질적인 해독은 콩팥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약제하고 구조적인 변화하고 치료를 해주면은 이것도 좀 치료가 제가 볼 때는 아주 어려운 병이지만은 일정 부분 유효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퇴행성 관절염이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노화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30대 정도 젊은 사람들한테도 나타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노화가 일찍 오는 건지, 네, 송한기 원장님 어떤가요? 요게 이제 그 관점을 좀 달리 보면 그 잘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예전보다 생활 여건이 훨씬 좋아졌는데 젊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요즘 젊은 사람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얘기를 할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전엔 사실은 일정 정도 나이가 들기 전에 증상이 있거나 하면은 그러지 않을까라고 아예 뭐 어떤 진단을 받거나 검사받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노출되지 않았던 퇴행성 변화들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진단에 의해서. 그런 거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퇴행성 변화라는 게 꼭 키 안에 있는 뭐 디스크라든가 뭐 이런 부분만 달아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주위에 쌓고 있는 근육인대 조직이 약화돼서 그것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데 그거는 요즘 현대인도 운동 부족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식생활, 뭐 생활 패턴 이런 것들 굉장히 불규칙하고 힘든 분들 많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른 측면에서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우리 유영구 원장님께서는 이제 그 통풍성 관절염하고 류머티성 관절염의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한 그 한방적인 치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그 병소가 그러니까 관절마다 이제 큰 관절이 있고 작은 관절인데 큰 관절은 안에 그 물렁뼈, 연골 조직이 있고요. 없는 부분에는 인대 조직으로 이제 결합이 돼 있거든요. 이제 위치마다 좀 다르긴 한데 결국에는 그 디스크 자체, 연골 자체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또 내지는 그 주위에 근육인대 조직이 약화됐느냐에 따라서 좀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연세가 드신 분의 그 퇴행성 질환에는 연골 조직 자체가 손상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건 사실 좀 치료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조직하고 다르게 연골 조직은 직접적인 혈관이나 신경이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확산이라는 어떤 그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퍼지듯이 영양분이나 대사물질이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치료에 좀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약제를 많이 쓰게 되고요. 근육인대 조직은 운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강화가 될 수도 있고 또 운동만이 아니고 그 외에 또 침치료라든가 물리치료 또 재활치료 이런 거에 의해서도 상당 부분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치료를 그때그때 그 원인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네, 저희가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현재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혹시 평소에 관절에 좀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신 분들 있으실 텐데 방송 보시면서 그럼 나는 병원에 가볼 정도의 관절염일까?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부위별로 관절염을 자가 진단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안상원 원장님 어떤가요? 네, 일단은 그 관절염이 사실은 증상이 이제 심해지면 어떤 부위든 무릎이든 손가락이든 또는 뭐 고관절이든 간에 가만히 있을 때도 통증이 있다. 우리 뭐 잇몸에 염증이 있을 때 이제 가만히 있을 때도 욱신욱신 쑤시는 것처럼 무릎이 가만히 있는데도 욱신욱신 쑤신다. 또 열감이 느껴진다. 그다음에 관절 자체를 육안으로 봤을 때 다른 부위에 비해서 이렇게 벌겋게 색깔이 변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염증 자체가 좀 심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뭐 염증을 가라앉혀 줄 수 있는 이제 소염 치료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한의학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봉동 약침을 소염 치료를 위해서 이제 국소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염증 말고 예를 들면 이제 움직일 때 시큰거린다 또는 뻑뻑하다, 뻐근하다 또는 뭐 새끈새끈거린다. 예를 들어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병뚜껑을 열기가 힘들다. 무릎 같은 경우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이 새끈새끈거린다, 시끈시끈거린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어떤 염증 자체가 주 원인이 아니고 그런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나 근육이나 힘줄들이 변성이 와서 제대로 잘 늘어나거나 수축되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연부 조직들을 재생시켜주고 또 이완시켜주는 다양한 침치료나 약물 치료들을 이렇게 병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완치라는 개념은 어렵다 하더라도 선생님 뭐 한 달 동안 꾸준히 치료 받으니까 훨씬 좀 편해졌습니다라는 정도의 그런 환자분들한테
그 말들은 뭐 굉장히 많이 듣게 돼 있죠. 그리고 최근 이제 70 넘으신 그 환자분은 무릎을 치료를 하고 있지만 환자분이 억울하시다는 거예요. 이제 애들 다 키우고 어디 여행도 다녀야 되는데 무릎이 아프시다라고. 그래서 뭐 치료 도중에 이제 눈물도 흘리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쇠로 만든 자동차만 생각해 보더라도 10년, 20년만 지나도 폐차를 시킵니다. 근데 우리 몸은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까지 쓸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훌륭하게 만들어진 그런 어떤 생명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통증이 있더라도 이렇게 포기하시지 말고 꾸준하게 한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시면은 최소한 지금 갖고 계신 증상보다는 훨씬 편안해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